7번을 청문회를 했어요. 저희가 사전에 좀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증인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증인과 나쁜 증인 그리고 이상한 증인을 저희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증인들이 많이 온 것 같았는데 또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는 않았고 장 의원께서는 누구를 뽑으셨어요? 일단은 좋은 증인은 노승일 증인을 뽑았는데 사실은 노승일 증인이 우병우 수석이 모른다. 그냥 정말 심해도 너무 심하게 모른다고 했는데 네. 제가 노승일 참고인이죠. 참고인을 증인으로 그 장 의원님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인인데 혹시나 선서를 하고 그러니까 증인하고 참기인이면 틀립니다. 위증에 대한 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서를 하고 좀 얘기해 줄 수는 없겠느냐 예. 하고 제가 이제 그 증인 선서를 시키고 증인석에 앉혀가지고 신문을 했는데 고영태 씨의 어떤 얘기들을 빌어가지고 최소한 우병우와 어떤 그 관계, 최순실과 관계를 상당히 신빙성있게 증인을 해줬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노승일 씨가 하는 얘기는 국민이 더 무섭다는 걸 알기 위해서 자신이 진실을 얘기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도 네, 그러니까 노승일 증인이 참 훌륭한 큰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쁜 증인은 글쎄요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고 이상한 증인은 서창석 병원장? 예, 사실 나쁜 증인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되고 검찰을 신여로 만들고 모든 인사에 개입하고 어떻게 보면 최순실 이상의 권력을 농단한 사람이 우병우인데 앉는 자세라든지 우리 김성태 위원장이 똑바로 앉으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 청문위원들을 좀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하는데 저는 요만한 어떤 그 잘못도 못 느끼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상한 증인은 서창석 현 서울대 병원장입니다. 이분은 그 김영재 피부과 원장의 부인 박채윤이 하는 YJ콥스라는 회사, 그러니까 리프팅 C를 만드는 회사를 중동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오병희 병원장하고 청와대 안정범 수석, 김진수 보건복지수석, 그다음에 박채윤과 박정희의 동생 박희준까지 인사동에서 저녁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조그만 피부과 회사가 서울대 병원을 얻고 중동에 진출하기 위해서 서창석이 그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결국은 오병희 병원장이 이 실이 서울대 병원장과 1대1로 계약을 해서 나갈 정도의 회사가 아니니까 그거를 거부를 합니다. 이메일에 다 드러났거든요. 하니까 오병희 병원장 연임이 탈락되고 오병희 전 주치의가 서울대 병원장으로 바로 꽂히는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장을 꽂힌 다음에는 리프팅실이 서울대에 납품되는 이런 회계망측한 일이 서창석 씨 중심으로 벌어졌다고 제가 지금 뭐 이메일에서 제가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은요? 저는 가장 좋은 증인은 고영태 증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고영태 증인이 그 태블릿 PC의 존재를 언론사에게 알려주고 그 태블릿 PC가 온 세상에 까지기 전에는 심지어는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이게 국기를 흔드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다라고 괴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청와대 얘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이 사건의 모든 단초를 열어준 사람이 고영태 증인이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일을 했다. 우리 사회는 사실은 고영태 증인한테 감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나쁜 증인은 김기춘 증인. 제가 청문회 때 얘기를 했었는데 김영한 비망록에 보면 세월호 시신인양 안 된다. X. 야, 어떻게 일국의 이게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 자체가 가능했는지 상상 불가능한 생각을 하고 그걸 부하 민정수석이 지시를 했다. 믿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이상한 증인은 남궁곤 증인인데 그 마지막 청문회에 나와서 두 번 위증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청구했는데 나와서 두 번째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위증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위증죄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세상에. 저도 좀 진짜 이상했어요. 진짜 이상해요. 남궁곤 증인은 사실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김경진 의원이 써서 제가 안 썼어요. 아니 또 한 분이 김경숙 전 학장인데 오늘 결국에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그 모습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의사들의 이제 진단이 있다면 뭔가 지금 신체에 이상이 있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저도 검사를 할 때 보면 나쁜 일을 한 방에 그냥 다 같이 몰려오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최순실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동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으로 결탁이 되면서 그게 원인이 돼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나쁜 사태에 이제 처하게 됐는데 결국 몸에 병까지 얻게 된 거죠. 근데
병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진실은 진실대로 얘기하고 예. 국민들께 사과를 할 부분을 해야 되는데 과연 특검에서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저 화면을 보니까 눈썹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암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게 뭐 제가 볼 때는 환자의 어떤 뭐 위장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몸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항암을 할 때는 몸이 굉장히 안 좋고 구토도 나고 하거든요. 예.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저 정도의 항암을 해야 할 정도의 몸이 아프면 저는 청문회에 나와서 정말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이대의 명예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예, 예, 자신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최순실과의 어떤 관계로 정윤할 특혜를 줬고 또 최경희 총장은 어떤 관계고 남궁원 차장은 어떤 짓을 했다는 얘기를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학점 특혜 입학 이런 걸 사라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이 덜 피멍이 들었다. 그랬다면 저는 저 정도 아프면 우리도 구속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소를 하더라도 특조위에서.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왜 김경수가 끝까지 저렇게 위증을 했어야 되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같은 이대 교수들이 실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을 때 또 문체부에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조사를 할 때 이분들이 입시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는지 사실은 정확히 제대로 다 조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예. 그 정도 상황이면 사실은 청문회 나왔으면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끝까지 우매하게 자신들의 과거의 스탠스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저 화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저런 모습을 보고도 구속을 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나오는데 안종범 전 수석도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 그러잖아요.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예, 아주 안 좋은 상황이랍니다. 근데 그런 몸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종범 수석이 많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면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좀 연민을 근데 많이 느끼는 거기도 쪽입니다. 예. 안 수석도 사실은 최순실 존재를 몰랐다고 저희가 남부구치소 갔을 때 그쪽에 가서 딱 잡아댔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뻔한 거짓말을 지금 해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청와대 컨트롤 타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조정을 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예. 지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검찰에서 안종범 수석이 상당한 증언을 했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많이 상당한 증언을 했는데 네. 그 또 왜 국회의원들 갔을 때는 또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지 네. 안타까워요 사실은. 이미 검찰에서 다 얘기를 한 거를 좀 시원하게 국회의원들이 가서 얘기할 때 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그럼요. 있었는데. 그게 기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발언들 저희가 앞서 봤었는데 먼저 김병진 의원님, 조윤선 장관한테 반말을 왜 하셨어요? 아이 그게 사실은 저도 비판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이제 비판의 이제 문자들이 가끔 오는데 사실은 저건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 제가 이해를 갖춰서 추궁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몰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너무 몰입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굳이 저를 위한 변명을 그래서 하자면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 조윤선 장관이 너무 앵무새처럼 이렇게 반복을 거듭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순간 화가 너무 확 이렇게 치솟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저도 저걸 계기 삼아서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우병우 전 수석의 질의도 화제가 네, 네, 됐었는데 네. 그때는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검사가 이제 다시 빙의된 것 같다고. 네. 그렇게 좀 계획을 그러니까- 짜신 겁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짰다기보다도 워낙 우병우 수석도 뻔뻔하게 근데 다만 이제 이 조 장관하고 다른 것은 조 장관이 길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 수석은 단답형으로 부인을 했거든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딱 제가 봐도 계속 뭐라고 물어봐도 부인을 할 거기 때문에 거꾸로 돌려치기로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황은 이런저런 상황을 가지고 보면 그 얘기가 나갈 만한 이 중간 연결 고리는 우병우 민정수석 당신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근데 당신이 왜 그렇게 부인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준 사람이 대통령이었을까? 예. 검찰총장이었을까? 뭐 검찰 내 최순실 조직원이었을까? 다 아니다는 거죠. 결국 우병우 민정수석 당신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반어법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반어법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약간 비꼬는 듯한 뉘앙스와 조금 좀 여유 있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 그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좀 워낙 우병우 수석이 이제 이렇게 철벽도 뻔뻔해 보여서 예. 조금 좀 통쾌함을 느끼시지 않았나 그런 분들은 싶습니다. 많았던 것 네. 같아요. 또 장현준 아까 카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카드 한 장으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뭐 글쎄요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였거든요. 피부로 확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아니 윤전추 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그 좋은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최순실과 오랫동안 그
예, 예. 저 도와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최순실을 뭐 업무적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런 자료도 제가 입수해서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딜레마가 있었어요. 사실 어떤 뭐 또 아시는 분도 있고 조윤선 장관이라든지 같이 18대 국회의원도 했고 예. 또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향의 대정계 선배님이신데 제가 조금 강한 말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좀 가슴에 미안함이 있지만 조윤선 장관한테 바보냐 왕따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게 제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고 예. 국민들이 사실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참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수 정권이 이 정도가 됐으면 예. 정말 사죄하고 국민들 앞에 뭔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끝까지 어떻게 최순실을 이름도 못 들어봤다고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나간 거고 조윤선 장관도 모든 관련자 사실 오늘 3명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네. 관련돼 가지고 그분들이 전부 다 조윤선이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윤선 수하에 있던 사람이 조윤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럼 왕따 아니냐? 다 주변에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 아는데 당신이 몰랐던 건 당신이 왕따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개인적으로 미안하지만 이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필요했던 부분이라서 예. 마음은 많이 아프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청문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소통을 두 분이 참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SNS나 인터넷에 보면은 글쎄요 국회의원들 이런 모습 보기 참 힘들었는데 고개를 숙이시네요. 그림 좀 한번 좀 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 오른쪽이 김병기 의원이신가요? 네. 저 뭡니까? 저게 아마 가사 노동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제 가정 주부를 위한 가정 주부 이제 주부 데이죠 행사인데 뭐 몸빼 입고 좀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춤 좀 춰보라 그래서 네. 제가 저 사진 어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행사 주관에서 하셨던 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저희 참모들한테 비서진에게 줬는데 비서진이 아마 저 사진을 아마 저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린 모양이에요. 너무 귀여워요. 장 의원님 것도 한번 볼까요? 장 아니 나 제 거는 보지 말죠 이거. 네. 아니 저게 이제 사무실입니까? 아니 저게 저한테 이제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너무 많이 왔는데 문자에 제가 답을 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격려해서 감사합니다 보냈는데 보좌관이죠. 의원 직접 보내는 거 아니죠. 그럼 내가 인증샷 보내줄게요 하고 인증샷 보내줬더니 뭐 하트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하트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거 찍어 보낸 건데 예. 저게 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저게 막 돌았어요 지금 그 사진이. 예. 아니 저런 모습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또 왜 올리세요? 저거는. 뭐예요? 아니 제가 저 때 하태경 의원 질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태경 의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조금 답답해서 저거를 누가 찍어가지고 사이트에 올린 거예요. 아니 저거 왜 자꾸 답답해서 코를 만지셨군요. 코를 후벼 파고 있는 장면인 것 같은데. 아니, 저게 돌아가지고 저한테 뭐 막 저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저거 창피하니까 내려주세요. 관심은 감사한데 내려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문자를 다시 보냈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막 돌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관심의 표현이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 시간이 금방 갔네요. 정치권 얘기는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